반갑습니다. 내 마음의 구조와 기능 우리 강의를 오늘 하게 될 김망주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 수업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온라인 이제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내용은 핵심 주제는 우리 우리 마음의 구조와 우리 기능입니다. 마음의 구조와 기능인데 크게 한세 가지 좀 파트로 구분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교시에는 우리 내 마음의 구조, 심리학적인 우리 차원에서 우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뇌과학적인 뇌의 구조와 우리 마음의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우리 뇌의 목소리,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우리 뇌파라는 이제 좀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뇌파의 종류라든지 또 뇌파로 보는 우리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 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우리 3교시에는 건강한 우리 뇌 만들기 해서 두뇌 최적화하는 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우리 마음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로 우리 프로이트의 마음의 구조와 기능 또 뇌과학의 우리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좀 차례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주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할 때 손을 어디에 올리나요? 주로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요 하면서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우리 이제 심장과 우리 마음의 자리를 이제 한 자리로 보는 거죠. 근데 서구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합니다. 아, 마음이 아파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친구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으면 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어떤 이제 작용인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심리학에서 이 마음의 구조 또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 심리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제 기여를 한 사람인데요.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무의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무의식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이런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요 6세 이전에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무의식에 이제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의식이 우리 삶에 또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의식하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 생각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식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전의식이 있습니다.
이 전의식은 생각이 날 듯 말 듯해요. 분명히 내가 배운 거고 분명히 내가 예전에는 알았는데 생각이 좀 잘 안 나요. 그런데 곰곰이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치를 때 아는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풀게 되죠. 아는 문제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건 3번이구나 이건 2번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것 요거는 우리가 의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는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내가 시험 공부를 한 내용인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고 다른 문제 풀다가 또 돌아와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아하 요게 요런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되죠. 그런 우리 단계를 우리가 이제 전의식이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무의식은요 나는 전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아주 깜깜한 그런 이제 영역의 방을 우리가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의식의 방, 전의식의 방, 무의식의 방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의식이 아니고 이 무의식이 우리 행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우리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무의식이 우리 삶의 이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말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이제 행동화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의식의 방은 또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 개의 방이 또 있습니다. 이드라는 방이 있고요. 또 에고라는 방이 있고 이 슈퍼 에고라는 방이 있습니다. 요 세 개의 방이 조합이 되고 융합이 되면서 이 각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이드가 뭐냐 하면은요, 이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it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 근데 그것은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건데 1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3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한테 있지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인칭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생물학적인 본능, 이 본능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본능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본능이 뭐냐 하면은 본능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 요걸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 언제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찾게 되고 빨게 되잖아요. 이게 생존의 본능이죠. 생존의 본능. 그런데 이 엄마 젖을 빠는 이 이제 그 행위를 태어나서 엄마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학습하고 배워서 엄마의 젖을 빨게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게 되고 빠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드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능은 인간과 이 동물이 공통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본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개체 보존에 대한 욕구, 자기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족 보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동물들은 교미를 하고 또 인간들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성에 대한 끌림 현상, 이게 본능이죠. 이성에 대한 끌림 현상은 학습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 그 이성에 대하여, 뭐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여자는 남자에 대하여 그 끌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종족 우리 보존의 어떤 이제 그런 욕구들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내려가면서 이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적인 욕구, 이 리비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 프로이트가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왜 욕을 먹었느냐 하면은 이 프로이트는요,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이성 부모에 대하여 이런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 그래요. 아들은 태어나면 엄마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감정을, 이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들들은요, 나 나중에 커서 엄마랑 결혼할래요. 또 딸들은 나중에 커서 나 아빠랑 결혼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의 부모에게 이런 이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 그래가지고 그 당대에 많은 이제 학자들에게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 이런 또 비난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하여 이 찬반 양론이 갈라지면서 이런 또 이제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욕구다. 이 공격적인 욕구. 그래서 뭐 타나토스, 뭐 죽음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적인 욕구, 공격적인 욕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가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섹스로 로마가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과 이 섹스는 어떤 공격적인 욕구와 이 성적인 욕구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도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들에 의하면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뭐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라든지, 뭐 아들러는 그 우울에 대한 욕구, 내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한번 요 세 가지, 이드, 에고, 슈퍼에고. 자, 우리 본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아입니다. 에고, 에고. 이 이드는요 외향적입니다. 슈퍼에고도 외향적인데 이 외향적인 이드의 욕구가 현실의 통로인 이 에고만이 현실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는 숨어 있는 방인데요. 이 슈퍼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고에게 자신의 욕구를 해소해 달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는요, 태어날 때는 자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한 2살이나 3살 무렵부터 이 자아가 이제 발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직
모든 유기체 중에서 인간만이 이 자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개념. 내 거야. 내가 할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라는 그 개념이 한 2살, 3살 무렵에서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밥을 먹여주려 그러면 이제 엄마 싫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요. 이건 내 거야. 내 거. 이게 자기 거라고 하는 자기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발달이 된다 그래요. 이 이드와 에고는요 인간과 동물이 유사합니다. 동물도 이제 뭐 자기 먹을 것,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동료들에게 먹을 걸 양보하지 않죠 절대. 그래서 이 이드와 에고는 인간과 동물이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에 초자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초자는 슈퍼에고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이제 영역인데 이 인간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까지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 슈퍼에고 초자원은요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에고가 제대로 잘 발달이 되면 건강하게 발달이 되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억압이 되거나 어릴 때 이제 부모하고 어떤 그런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어릴 적에 좀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 이 죄책감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자하고 본능, 요거 이제 초자하고 본능은 깜깜한 우리 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에고라는 이제 방을 통해서 현실에서 그 욕구를 충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슈퍼에고는 윤리, 양심, 도덕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본능이잖아요.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나한테 어떤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식욕, 어떤 뭐 성욕, 또 수면욕 이런 것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채워주라고 에고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시장 이제 어, 가게 앞에 만두 가게인데 지금 우리도 뭐 시장 가면 이제 가게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찐빵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이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야 빨리 먹고 도망가자. 한 2개만 집어가지고 빨리 도망가자. 나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드가 이 에고한테 이제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슈퍼에고는요, 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너 사람이잖아.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훔쳐 먹으면 안 되지. 훔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슈퍼에고가 또 에고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에고는요, 이 슈퍼에고하고 이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와도 같아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슈퍼에고의 압력도 받아야 되고 이들의 압력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에고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드의 욕구도 채워줘야 되고요. 슈퍼에고의 욕구도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고가 강해야 이 슈퍼에고의 압력도 이겨내고 이드의 압력도 적절하게 방어하면서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서 슈퍼에고와 이드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이 이런 빵집 앞에서 만두집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에고가
슈퍼에고와 이드의 욕구를 둘 다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이드 하면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고요. 슈퍼에고는 죽었다 깨나도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훔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에고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고가 가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주인한테 협상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뭐 여차여차해서 사흘을 굶었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찐빵 또 만두가 놓여 있어서 뭐 갑자기 내 마음에 훔쳐 먹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한테 찐빵 3개만 주시면 제가 찐빵을 먹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 가게에서 뭐 필요한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찐빵 3개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러면은요, 아마 대부분의 주인들은 아마 찐빵 3개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드의 욕구도 채워주고 이 슈퍼에고의 욕구도 채워주면서 통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 이드형의 사람이 있고요. 좀 본능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고 지향적인 이 합리적인 또 이런 설득이나 타협을 잘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슈퍼에고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김동주 시인의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삶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우리 이드, 에고, 슈퍼에고 어떤 유형의 삶일까요? 슈퍼에고 양심지향적인 사람이겠죠. 굉장히 그 삶이 좀 건조하고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에고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의 건강은요, 에고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고 슈퍼에고도 통제하고 그리고 현실과 잘 협상해서 이들의 욕구도 채워지고 슈퍼에고에도 욕구도 적절하게 채워주는 이런 형태의 마음이 가장 건강한 형태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뇌의 구조는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그리고 소뇌 5개의 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전두엽도요, 전전두엽,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뭐 전전두엽을 또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소뇌, 척두엽 이렇게 우리가 뇌 구조를 나뉘는 것은 이 각각의 부위별로 각각의 영역별로 기능이 다 달라요. 이 기능들이 이제 분업화되어 있다가 어떤 행동화 되어질 때 통합되어진 형태로 이제 표출 행동화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뇌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때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두엽은 이성이라든지 사고 판단 이런 이제 우리 뇌의 우리 모든 인간의 사고 행동 어떤 감정 이런 이제 사령관 어떤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척두엽이 우리가 이제 척두엽 안쪽에 척두엽 일단 뭐 청각 신경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해마라든지 이 척두엽 안쪽에 인지 기능 또 감정 기능을 또 관장하는 그런 또 이제 기능을 하는 또 부위들이 있습니다.
부정엽은 이제 운동, 뭐 감각 이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후두엽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중추가 후두엽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런 앞쪽에 있는데 이 후두엽 쪽에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 뉴런들이 왜 후두엽 쪽에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을까? 아직까지 뭐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눈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오죠. 그 시각 중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들이 이제 있게 되면 자리하게 되면 빨리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일 뒤쪽에다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뉴런들이 처리하게 되었을까? 아직도 많은 이제 우리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원리들이 밝혀지겠죠. 그다음에 손에는 어떤 우리 미세 운동, 우리 이제 그 중추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어가거나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가만히 서 있다든지 할 때 이제 그런 미세적인 그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뇌는요 천억 개의 뉴런 이렇게 이제 핵이 있는 세포 핵이 있는 천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한 개의 뇌세포에 시냅스라고 하는 우리 문어발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정보를 받아들이는 돌기 또 정보를 내보내는 돌기 정보를 받아들이는 돌기를 수상돌기라고 그러고요. 정보를 이제 내보내는 돌기를 축삭돌기라고 그러는데 뇌세포 하나당 이런 시냅스가 약 한 만 개에서 많은 데는 한 10만 개, 뭐 1000개 이상 이렇게 이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숫자를 다 일일이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보지를 못했으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약 한 10조에서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 신경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뇌는 복잡하게 아주 많은 그런 이제 신경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경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에너지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치고 힘들 때 기운이 빠질 때 단 것, 초콜릿 하나 먹으면 막 에너지가 이렇게 부스팅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물의 약 한 25%를 우리 뇌가 다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산소, 물의 약 한 25%를 우리 뇌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혈액이 한 20, 30%를 우리 뇌가 다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의 25%를 뇌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몸무게 비례해서 보면은 약 한 1.3kg에서 약 한 1.5kg 정도의 아주 작은 주먹을 두 개 쥐면 우리 이제 뇌의 사이즈가 자기 주먹에 두 개, 좌뇌, 우뇌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된다 그래요. 요게 이제 요 안에 요런 우리 두개골 안에 요런 천억 개의 뇌세포, 약 한 100조 개의 시냅스 네트워크로 이제 우리 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1천억 개의 뉴런, 이게 이제 100조 개의 시냅스, 이렇게 세포에 저렇게 이제 다리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죠. 뻗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말단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뇌를 열어보면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 3.5 나노미터인데요. 1 나노미터가 0.00001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해상도가 높은 그런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이제 간격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화학 물질이죠.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화학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다른 뉴런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는 것, 모든 것들이 이런 이제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이런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 시냅스 말단에 어떤 기억들이 100쪽에나 되는 그 시냅스 말단에 이런 기억들이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 시냅스에 우리 뇌 세포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제 침착이 돼 가지고 뇌 세포가 죽으면서 요 시냅스 말단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 사라지는 정도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교시에는 우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특별히 프로이트가 말하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 그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방이 있는데 특별히 무의식의 방은 또 이제 세 개의 방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드, 본능의 방, 에고, 자아의 방, 슈퍼에고, 양심, 도덕의 방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릴 적에 6세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뇌 구조와 기능에서 우리 뇌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5단계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그다음에 소뇌 이렇게 이제 각각 그 영역별로 기능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기능들이 어떤 통합이 되어서 행동하게 되고 표출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조개가 되는 그 시냅스 말단에 이런 이제 그 시냅스 사이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인지, 사고 이런 우리가 학습 활동을 하게 되고요. 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도록 하는 이제 그 기능이 뭐냐면은 우리 뇌는 계속 이 전기 신호가 지금도 우리가 전기 신호가 튀고 있는데요. 요걸 우리가 뇌파라 그래요. 뇌파. 그래서 뇌파 기계를 가지고 요 뇌 세포에서 발생이 되는 그 뇌파의 종류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5개의 종류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뇌의 정서적인 또 심리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데까지 현재 뇌 과학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자, 2교시에는 이런 이제 뇌파에 대한 뇌파로 보는 우리 이제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